앞에가 47인가 거기서 시작하죠? 61페이지 가시면 봉산탈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데 봉산지역에서 전승되는 가면극이라고 그랬죠? 가면극이죠. 봉산탈춤이라는 이름의 가면극이고요. 제가 얘를 왜 먼저 하냐면 이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했다가 나중에 되는 의미가 없는데. 자, 가면극은요, 이게 이제 전통극인데, 전통 마당극이에요, 마당극. 그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가면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옴니버스식 구성을 갖는다, 이렇게 있어. 옴니버스가 뭔지 아니? 가면극은 원래 과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봉산탈춤 같은 경우는 몇 과장으로 되어 있냐면 7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TV 잘 안 나오는데 니네 시트콤 뭔지 알아? 시트콤? 지금 시트콤이라는 걸 본 적이 없죠, 잘. 그러니까 짧은 형태의 단막극 같은 걸 매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물은 겹쳐요. 근데 매주 스토리가 다르고, 뭐 주제도 달라지고, 뭐 그런 거예요. 통과제리는 주제가 똑같죠. 그쵸? 주제가 계속 동일하잖아. 근데 옴니버스식은 7개의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적이다. 주제가 다 달라요. 근데 인물은 겹칠 때가 많아요. 인물은 겹쳐도 상관없는데 매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봉산탈춤에서 주로 비판이라는 거를 많이 다루는데 뭐 스님을 비판하는 과장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비판하는 과장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양반을 비판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양반 말뚝이 춤이라는 과장이죠. 6과장. 자, 내용을 가볼게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얘를 먼저 하냐면, 얘랑 니네 생각해봐. 이번에 시험 볼 때 봉산탈춤이 나왔어요. 근데 얘랑 비슷한 작품이 2작품이 더 있어. 누구냐면 춘향가하고 또 하나는 뭐야?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이 비슷한 작품들이에요. 뭐가 비슷하냐면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한다거나, 그지? 전개 방식이 좀 유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향가에 누가 등장하냐면 방자라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자, 방자는 신분이 뭐야? 천민이죠. 천민인데 이몽룡한테 막 막대하죠. 그 내용은 알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지 않게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형태의 인물이에요. 상전에 대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인물. 자, 이게 미스터 방에 이어진 거야, 사실. 미스터 방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서술자가 누구를 욕하니? 그치? 미스터 방하고 배추사를 막 욕하잖아요. 요게 인물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기능을 가진 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 봉산탈춤에 말뚝이라는 인물한테서 왔어요. 말뚝이. 독립적이긴 한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말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말뚝이가 누구랑 비슷한 거야? 이 방자와 비슷한 기능을 해줘요. 내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이거 내가 보기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타났어요. 다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쉽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이번에는 느낌에는 그래요. 이건 좀 어렵게 되겠다고 하기도 했고, 문제는 뭐냐면 춘향가랑 누구랑 묶어서, 봉산탈춤하고 묶어서 냈거나, 그지? 아니면 봉산탈춤하고 미스터방하고 묶어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보기 길이나 분량을 봤을 때 춘향가와 봉산탈춤을 묶을 가능성이 높은데, 묶게 되면 이 부분이 시험에서 공통 영역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 이해되죠?
그리고 미스터 방에서 서술자 기능하고 유사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춘향전에서 방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묶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진짜가 인물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실제로 문학 영역에서 방자형 인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방자는 뭐야? 신분이 낮으면서도 자기 상전에 대해서 뭐야? 할 말을 막 다 해버리는 사람. 이해되죠? 이런 캐릭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작품들을 묶어서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왜? 산문이 너무 많아 이번 시험에. 내 말 해야 되지? 산문이 많은데 산문을 단독 출제해버리면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엮어서 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고, 미스터 박에서 서술자가 하는,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공통점 중에 이제 말투기하고 서술자하고 공통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전을 놀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해되지? 이따가 기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롱하는 희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희화화. 풍자, 희화화를 통한 풍자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미스터 방의 서술자와 말투기의 기능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신기해 보십니까? 됐나요? 자, 이제 내용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말투기가 나와요. 말투기의 신분이 뭐니? 자, 말투기는 뭐 입고 있어? 번거지에 채찍을 들고 있죠. 그 그림 보이죠? 걔가 쓰고 있는 모자가 뭐야? 번거지고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지금 글씨를 가려졌는데 그게 채찍이에요. 번거지가 채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투기가 마부라는 뜻이죠. 자, 마부는 그 당시에 신분 계층에서 가장 뭐한 낮은 사람입니다. 천민 출신, 천민. 천인이에요, 천인.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말투기가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반이에요. 양반.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가 나오는데, 저기 되게 중요한 거야. 양반 삼형제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 있어야 깔 수 있어. 이해돼? 아니, 권위가 없는데 어떨까요? 그럼 약자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제? 선생님은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그게 뭐 신체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나약한 분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놀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병신같이 생겼냐 이러면서. 그럼 이게 무슨 풍자가 돼요?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자가 되지. 근데 양반 자체가 뭐니?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을 뭘로 해?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풍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구니? 윤석열. 야, 지금 녹화 중인데 그거는 안 해? 우리가 세 부류죠. 국회의원, 대통령. 그래 우리나라에 파워 있는 게 누구야? 검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신문 뉴스에 풍자 많이 해야 안 해? 해요. 하잖아. 파워가 있으니까 풍자 대상이 되는 거지. 파워가 없으면 풍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약자를 누가 풍자하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반 삼형제는 양반이라는 양반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를 써봐요. 양반의 권위 또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잘 등장하고 있어 이 작품 같은 거. 이해되지? 그래서 빨간색 펜을 들어서 양반의 권위나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꼭 찾아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네는 뭐 할 거니? 풍자를 할 거죠.
우리 지난주에 왜 미스터 방을 풍자하기 위해서 뭐하지? 비판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법을 쓰죠. 가장 중요한 기법이 뭐야? 희화화라는 기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최만식 작가가 만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있던 거야? 옛날에 좀. 이 가면극 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해되니? 네. 거의 내가 보기에는 고려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 이 기법들은. 그게 내려온 것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희화화라는 기법을 쓰게 될 겁니다. 희화화 시키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희화화 시키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잡아준다거나 또는 스스로 모함을 드러내요.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잘난 척을 해. 내가 양반이야 이러면서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무식한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기법 기억나? 아니 미스터 방이 막 권세가 있는 척 막 온갖 몰잡이 허세를 잡죠. 근데 실제는 어때? 코가 막 30도씩 삐뚤어져 있잖아. 네. 코가 30도씩 삐뚤어진 건 뭐가 있는 거야?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죠. 그리고 별명이 그래서 코피들이 3륙이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자기 잘난 척 하지만 실제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이 다 뭐였으면 허세와 무지함을 드러내게 만들어줘요. 무지하다는 거죠. 무식한 거죠. 무능력한 거예요. 무지한데 막 잘난 척하고 허세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양반을 비꼬고 희화화 시키는 방법들이 생기면 그 왜 모두이니? 저기도 나왔었죠. 미스터 방이 나왔지만 무슨 어떤 거 써죠? 별명 같은 거 부르는 거 언어 유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별명도 이런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상을 희화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 까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양반이라는 권위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어? 네, 잘 챙겨놓으시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이 작품의 구성 방식이에요. 구성 방식. 요거는 거기 왼쪽에 보면 작품 감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작품 감상 밑에 세로로 좀 길게 써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써야 되니까 그 밑에다 좀 쓰세요. 작품 감상 밑에 쪽에다가. 자, 구성 방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순환식 비판이라는 구성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두꺼리 장단이 막 나와요. 처음 등장할 때 보면 두꺼리 장단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장단에 맞춰서 등장을 한 다음에 말투기가 처음에 쉬합니다. 쉬. 말투기만 하는 거 아니고 양반들도 합니다. 쉬의 기능은 뭘까? 음악을 멈추게 해요. 그러면 독자들이 보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음악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면 이 재담을 시작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재담을 시작하는. 쉬하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도 있고 음악을 멈추게 하니까 누구의 관심을 끌어당겨? 독자의 관심 또는 집중, 독자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주의환기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 교과서에는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양반 나오신다 뭐 이러면서 막 놀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화를 시키니? 희화화를 시키어서 조롱을 하죠. 조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자, 막 조롱을 하면 양반들이 뭐 할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저항이 아니고 호통 같은 걸 칩니다. 이놈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호통을 쳐요. 자, 그러면 3번을 한 다음에 4번 말투기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니까 순서대로 써줘요. 그 말투기가 뭐 할까? 변명을 합니다. 변명. 자, 말투기가 변명을 하면 양반은 다시 뭐예요? 5번 안심을 합니다. 양반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심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뭐 하냐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뭐 하게 돼요? 춤을 추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자, 그래서 이거를 6번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5번과 6번 묶어도 되고 학교에서 분리하는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앞에 보세요. 이거 봐봐. 주의하고 놀렸어. 아니,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막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니까 호통을 쳐. 그럼 호통을 치는 건 누구지? 주체가 누구니? 양반이죠? 그냥 그래? 자, 호통을 치니까 이 양반들이 주체인데 양반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위인데 호통을 친다는 거 권위가 있니 없니? 있죠? 호통을 친다는 거 권위가 있는 거야. 근데 권위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변명을 했더니 그냥 믿는 거야. 그럼 똑똑한 거야? 무식한 거야? 왜? 무식한 거죠 이게. 권위와 무지함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돼? 됐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계속 당해? 말투한테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여기 있어. 학생인데 내가 뒤통수를 딱 때려. 아, 선생님 왜 때려요? 그러면 미안해. 그럼 알았어, 괜찮아요. 근데 또 때려. 왜 때려요? 그럼 진짜 미안해. 아, 예, 괜찮아요, 선생님. 또 때려. 그럼 걔가 한 다음에 와서 왜 때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그 아이는 뭐니 대체? 이런 단어 쓰면 좀 녹화하고 있어. 똑같은 거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놀리는데 계속 당해. 그냥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이런 다 뜻이 이해되지? 이 단어가 제일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양반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병신인 거죠. 말투기한테 완전 놀린다는 이해돼?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순환 구조예요. 여기 계속 반복.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 양반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정도. 오케이?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봐봐.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국거리 장단을 준다는 건 뭐 했다는 뜻이야? 화해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 갈등이 화해가 된 거 아니야, 그지? 갈등이 화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가냐 아니면 또 깨지거니? 또 깨지죠. 그래서 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중요해요. 일시적으로나마 갈등이 화해가 되긴 하지만 일시적이란 말은 또 갈등이 시작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세요. 처음에 제가 번거지와 채찍을 든 말뚝에 나와서 국거리 장군이 춤을 추면서 삼형제가 나와요. 자, 그 처음에 밑줄 봐봐. 세 번째 줄 끝에 점잔을 피우나 뭐하게 춤을 추니? 어색한 춤을. 자, 점잔을 피운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는 거야? 권위를 내세우죠.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권위를 내세우죠. 그 실제로 어때요? 춤을 추는데 권위가 있어 없어? 어색한 춤을 추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 조심스럽다. 얘가 학교 교사 선생님이 나오셨어. 그놈하고 자식들. 근데 갑자기 요새 뭐 유행한다는 클럽 댄스 있잖아요. 저 손가락 계속 헷갈리네. 이건가? 뭔지 알아? 이거 몰라요 이거? 이 댄스 몰라 이거? 잘못 쳤었네 내가. 뭐 손가락 모양이 뭔지. 그럼 생각해보자. 막 정장을 쫙 빼입고 교사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입고 나오셨어. 나오셔가지고 막 권위적으로 딱 서 계실 때 갑자기 클럽 댄스를 두신다거나. 아니 요새 유행하는 춤이 뭐니? 아니 그 1학년 여학생이 맨날 나한테 쳐달라고 하는 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춤이다? 몬투? 나 그 이름은 자꾸 까먹네. 저희 이름은 몰라요. 아무튼 있어요. 보면 아저씨들이 추는데 되게 더러운 느낌을 주는 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너무 많아. 어찌됐건 이해되지? 그럼 권위가 있니 없니? 권위가 박살이 나는 거죠. 권위가 추락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다 색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이게 무슨 화라고? 희화화 시키는 방법. 근데 희화화도 유형 중에 요겁니다. 요거, 그죠? 잘난 척하지만 스스로가 뭐하니? 자신의 허세와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 춤도 하나 제대로 못 춰. 자,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에는 도련님인데 셋님, 첫째와 서방님, 둘째는 거기다 빨간색으로 비추고 흰 참옷에 관해서 흰 참옷에 관은 뭐를 나타내요? 예, 양반 신분을 나타내요. 흰 참옷에 관을 쓰고 있다라는 건 양반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비추고 하나. 그리고 도련님은 뭘 입었니? 남색 쾌자에다가 뭘 입어서 복권이라는 데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양반들의 옷이에요. 남색 쾌자에 복권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밑에 내려와봐. 셋님과 서방님이 언청이야, 언청이. 그러니까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는데, 자,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자, 옷은 양반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가면극인데 가면을 이렇게 보면 언청이가 뭔지 아니? 잘 몰라요? 생기. 자, 여기 구형이 있는데 형 둘은 그 구순구계라는 그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코에서부터 입술까지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이게 언천이 언천. 구순구계니까 뭐 구계증인가 그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 저게 없어요. 아. 세포가 하나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대요. 세포 DNA에서 무슨 염색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대. 그럼 처음부터 여기가 갈라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냐? 입술 두 개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럼 입술 두 개랑 밥도 두고 먹었어요? 다 세죠 여기 사이로. 아. 되게 불편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여기 봉합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묶어줘야 돼. 근데 그 큰형은 2개 있어요. 그게 2줄. 그럼 입술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사실 장애가 있다,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 그 동생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입이 여기 붙어 있어요. 입이 옆으로. 입이 삐뚤어져 있어. 그 도련님이라고 하는 거죠. 셋째.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 요즘 같은 느낌이라는 옛날에는 구순열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구순열이 있는 사람을 낮자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요즘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 가지고 놀리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장애 가지고 놀려요. 너는 원청이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이해되죠? 그거 하는지도 봐봐. 자, 그 다음에 부채와 장죽도 뭘까? 거기 밑줄 봐봐. 9번째 줄. 부채와 장죽도 이게 양반이 아니야? 자, 얘네들이 부채와 장죽을 갖고 있다는 건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창옷에 관에다가 피자에 목관에다가 부채 장죽을 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양반임을 드러낸다. 이해되지? 자, 근데 그 부채를 가지고 막내 동생이 걔는 대사가 없어. 여기 막내죠 얘. 얘는 하루 종일 뭐하게? 공연 내내 그 부채 가지고 형들 얼굴 때리는 게 얘 역할이야. 내가 보니 연기를 제일 못하거나 노래를 제일 못 부르는 애는 이 역할을 했을 것 같아.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부채 들고 형들 얼굴만 때려. 이게 뭐 권위가 있니 없니? 양반다워요 안 다워요? 전혀 양반답지가 않은 거죠. 이해돼? 무지하고 이런. 자, 그다음 12번째는 거기 동그라미 1번 써봐. 쉬. 자, 아까 1번이 뭐라고? 쉬. 관계 이제 재단이 시작되죠.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명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장성, 육판서 되게 좋은 직함들입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관직을 말하죠. 올라간 사람이. 자, 거기에 해당되고 거기에서 심지어 얘네 집 아버지가 무슨 삼정승까지 지내고 은퇴하신 삼정승 육판서까지 다 지내고 폐로 재상 은퇴한 재상집의 양반인 줄 알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 야, 니네 원래 양반의 뜻이 뭐니? 이거 좀 적어봐. 양반의 원래 뜻이 뭐죠? 둘 양자에 그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원래 양반은 뭐라는 뜻이야? 무반. 무반이 뭐니? 군인을 말하죠? 군인 공무원을 무반이라고 그러고. 문반은 뭐예요? 행정직 공무원이나 그지? 정치인들을 말해요.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원래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뭘로 바꾼 거야? 계잘량이라는 양. 계잘량이 뭐예요? 개가죽이라는 뜻이에요. 개가죽 양자에다가 반이 뭐예요? 개 다리 같은 밑에 받침이 있는 밥상이라는 뜻의 반자를 쓰는 이 양반으로 바꾼 거죠. 개가죽 밥상이에요. 개가죽 밥상. 소반이라는 밥상이라는 뜻. 적어. 적었는데. 다 적었어 벌써? 자, 앞에 봐봐. 이게 무슨 기법이니? 뭐는 같아요? 소리가 같죠? 그지? 둘 다 양반이잖아. 그래. 얘는 문반과 무반이라는 단어의 양반인 거고, 얘는 뭐야? 개가죽 밥상이라는 뜻의 양반인 거죠. 그럼 소리는 같은데 뭐가 다르니? 뜻이 다르죠? 이걸 동음? 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야. 언어 유희. 그럼 지금 말귀가 뭘 가지고 놀리는 거야? 양반들은 말장난으로 놀리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문반과 무반과 개가죽 밥상은 뭐가 다르니? 뜻이 아예 같지가 않죠. 이해돼요? 그죠? 뜻은 완전히 다른데 소리만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됐어? 그러면 이제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막 놀렸으니까 이게 몇 번이니? 양반을 놀린 게 몇 번이었어? 여기가 2번이 2번. 계잘량이나 양자에 게다가 조반이라는 반자를 쓴 양반이 나오시다. 놀렸더니 3번이 뭐니? 밑에서 7번째 거기 3번 써봐. 야, 이놈 뭐야? 이게 뭐라고? 양반이 호통치는 거죠. 여기가 3번. 동원은 3번. 근데 이 말투기가 뭐 하겠니? 호통을 치면 변명을 하겠죠. 아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 잘 조심해야 돼요. 아이 양반들 할 때 이 양반을 뜻하는 거야? 아이 양반들 할 때 이 양반은 아니야. 아이 양반들 하면 이건 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의적이죠. 아이 양반은 무슨 뜻이지? 뭐로 뒀어요? 아이 이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 얘네 그 은근슬쩍 까고 있는 거지. 얘네 아, 이 사람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천민이 양반한테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죽죠. 맞아 죽어요. 이렇게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데 말투기는 누구 대신 그 서민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놀리는 역할, 양반을 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니?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 양반도 어찌든지 모르겠어 이랬으니까 뭐 한 거야? 변명을 했죠. 변명. 이제 자, 이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놀리다가 갑자기 막 호통을 치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긴 합니다. 그죠? 그지? 근데 변명을 한다는 건 겉과 속이 간이 다르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하는 척 하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계속 욕하고 놀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속으로는 대반전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면종 복배라고 하잖아. 알지? 면종 복배.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걸 보니까 면적목배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뭐라 그래? 입에는 꿀이 발라져 있는데 뱃속에는 칼이 들어있다 해서 뭐라 그래? 구밀? 껌이라고 하죠. 네, 이런 인물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양반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막 이렇게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속은 계속 을리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속아 얘네가 또. 그래서 거기다 5번 써봐. 밑에 두 번째 줄. 양반들이 뭐하니? 이생원집이래! 막 이러면서 좋아하죠. 안심을 합니다. 여기 5번.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국거리 장단을 학교에서 6번으로 할지 안 할지 봐두세요. 이해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거리 장단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춘다는 건. 뭐란 뜻이니? 예. 일시적인 뭐가 일어났다. 화해가 됐다. 그러나 좀 있으면 다시 뭐 할 거란 얘기야? 또 갈등을 겪게 됐거든. 이 말이죠. 됐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만 적으면 이 작품은 모도하고 춤도 추고 모도하고 연기도 하고 막 그러네, 그죠? 예전까지는 오페라가 아닌 뭐지 그거? 뮤지컬? 자, 뮤지컬 같은 작품들은 무슨 예술이라고 해? 9mm. 어? 9mm 몇 번. 9밀. 뿔밀자리, 뿔밀자. 네. 이런 걸 무슨 예술이라고 해?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띠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이런. 이해되죠? 잘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잠깐 쉬었다 그 이게 제담 1이에요. 뒤에 넘겨보세요. 제담 1이 뭐였냐면 양반이란 말을 소재로 한 제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반은 뭐 하는 제담? 소개하는 제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제담이 계속 열거적으로 이어져 있는 작품이에요. 자, 가시겠습니다. 프리즐러 어때요? 안 돼요. 다시 찍어. 다 찍어야 되잖아. 자, 그 다음 봐봐. 이거 반복되니까 G 똑같죠? 62페이지 맨 G 아주 그치고 여보 구경하시네 한번 여기 별표 쳐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양극의 특징은 특히 한국 조선의 동양극이랑 서양극의 차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서양극은 뭐가 있지? 무대가 있죠, 그죠? 그리고 무대와 뭐가 분리가 되니? 무대가 있고 무대와 관객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죠? 무대와 관객석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럼 극 중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야, 생각해봐. 연극 보러 가가지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니네 말하면 돼요? 너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 지르는데? 네. 잘한다! 와, 여배우 예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개요네요. 그러면 시큐리티 가드가 와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알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전통 공연은 가능해. 오. 옛날에 그 무슨 판소리 하는 걸 봤는데 할아버지가 판소리 하는 도중에 추임새를 누르시더라고. 진짜로 잘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예의래. 동양극은요 가만히 앉아서 보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물론 추임새 누를 때 박자를 잘 넣어야 되잖아. 박자 엇박자로 넣으면 안 돼요. 그 말 해야죠. 그래서 동양극은 무대와 객석이 무대이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관객에게 뭘 걸을 수 있어? 얘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는 공연이 동양극의 특징이 상호 소통이 됩니다. 그 멋지지 않냐 이런 것도. 서양극이 일방적이라면 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겠다. 뭐도 할 수 있어요? 극 중에? 나이. 난입은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드립을 친다거나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뭐 공연 보고 있는 도중에 실제로 판소리 공연에서 막 사람들이 보다가 그 양반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서는 아이고 약간 나쁜 놈 있어 막 이러면 막 아이고 나만 나쁜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드립을 쳐준대요. 공연들이. 이해되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우리 왜 개그 프로그램 보면 막 관객을 뭐하니 섭외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 즉석에서 하잖아요. 짜진 게 아니고 그죠?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이렇게 하잖아 자유롭게. 이런 게 가능한 게 우리 동양 이 연극의 특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멋지죠? 그래서 공연자가 되게 잘해야 됩니다. 드립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뭐 주위 여기 구경하시는 양반들 거기 말씀 좀 들어보시오. 그 짤따라 공방대로 짤따라 공방대로 비춰봐봐. 짤따라 공방대는 누구의 담배겠니? 짧은 거 보니까 이건 서민의 담배죠. 서민 담배. 그래서 이거 마치 이거 셜록 홈즈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알죠? 짧은 거.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양반들이 쓰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양반이 쓰는 거야? 빨간색 들어가. 그 짤따라 공방대로 잡지 말고 연축절이 담배 가게입니다. 담배 가게를 가져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셔. 해가지고 거기 빨간색 미술과 양칠간죽. 양칠간죽은 비싼 담배 재료예요. 자문죽.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가방 빼는 거 사다가 육목같이 희자죽. 그럼 뭐냐면 담배를 짧은 걸 하지 말고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이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담배가 이렇게 담배 앞에 담배 집어넣는 데가 있으면 여기다가 종류별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길이가 막 장난 아니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저 그림은 참 그렸네. 이렇게 하고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담배대를 길게 해가지고 누구 앞에서?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양반을 뭐 하는 뜻이니? 완전히 무시하는 뜻이에요. 양반을 무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 재령의 나무잎 거의 낚시 걸듯 이게 되니까. 근데 낚싯대처럼 쫙 길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게라는 말은 누구를 무시해라? 양반을 무시해라 이런 뜻이죠. 아주 잘 보이게 해라 이런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반에 방문을 하셨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장 선생님이 방문하는 날이야. 근데 애들이 다 입에다가 담배를 하나씩 아니면 전자담배 같은 거 들고 와서 다 하나씩 들면서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교장 선생님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재밌겠다. 한 40명 정도가 한꺼번에 퇴학당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양반의 권위 무시함으로써 조롱하는 짓을 해라 이렇게 하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뭐라 그래? 뭐야? 그랬더니 아 양반도 어찌된지 모르겠어. 어찌됐어. 양반 나오는데 담배와 헌화가 뭐냐면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막 변명을 해줍니다. 근데 양반들이 헌화를 금하였더니 또 좋아하면서 춤을 춰요. 자 이게 담배 재단이에요. 이해되죠? 재단이 또 끝났어. 그게 또 말투가 또 시작해.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또 이번에 누구한테 말을 걸어? 거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자 오음 육률은 누구를 위한 음악일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에요. 양반 음악입니다. 오음 육률. 오음과 육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음과 6개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 오음 육률을 다 버려라 이렇게 되죠. 다 버려라. 오음 육률이 어디냐면 20번째 쪽으로 보세요. 뭐니? 양반 음악을 연주하는 데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용두. 용의 머리로 만든 해금 뭔지 아시죠? 해금. 그 다음에 북. 검고같이 생긴 검은 거죠. 해금 검고같이 생긴 거다. 북. 그 다음에 장곡. 북들이죠. 그 다음에 피리.
젖대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 이게 격식이 있는 음악들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클래식 음악 연주하는 거, 바이올린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말해요. 근데 이걸 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뭘 뽑아다가 반대로 그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바가지 장단이나 쳐주셔 이랬던 거야. 그럼 양반이 나오는데 양반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고 뭐 해라? 평민의 음악을 연주해라. 이 말은 이것도 역시 뭐야? 평민의 음악을 연주하는 건 양반을 뭐 하는 거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게 장단을 소재로 한 제단이 되겠어. 근데 또 야 이건 뭐야 이랬더니 뭐 에이 양반은 어찌든지 몰랐어. 용도 해고 북창고 필이 졌다 하나도 빼지 말고 건드려치게 영지하라 할수 뭐 이랬더니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 뭐가 반복이 돼? 1단계부터 조롱하기 6가지 세트죠. 이게 돼? 6단계 세트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부터는 그 말투기가 이야기를 이끌지 않고 양반이 스스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장면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봐봐 앞에 봐봐. 3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시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자. 세 번째가 뭐냐면 파자놀이입니다. 파자놀이.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를 자랑하기 위한 거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거야. 내가 시조도 할 줄 알고, 운자도 지을 줄 알고, 파자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갈수록 수준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시간이 지나서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결국에 봐봐 이 부분은 뭐 하려는 거니? 자신의 뭘 자랑하려다가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태도라 그래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는 거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걸 현학적 태도라고 해요. 들어가니? 네. 자신의 학문을 드러낸다고 해서 현학적인 태도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막 했는데 사실은 태도는 현학적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뭐가 잘 드러나? 뭐가 잘 드러나서? 이 사람들의 무지함이 잘 드러나는 결과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말투기가 놀린 거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니?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해되죠? 누가 놀린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바보야 바보.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우리. 처음에 시조를 줘요. 24번째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지 양반이라 동생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하네. 우리 시조나 한 수씩 불러보세 하고 시조 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조를 읊어요.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쓸데있니? 이만큼? 그렇게 넓지는 않아도 돼. 어디다 한 군데 좀 뭐라 써봐. 62페이지 아래쪽에다 쓰세요. 그냥 쓰죠. 반나마 늙었으니까 뭐냐면 시조를 졌는데 양반들이 이제 탈로가를 졌어요. 탈로가. 지가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지어져 있던 거야. 탈로가 일부를 읊습니다. 이 시조죠. 그랬더니 하하 막 자기들끼리 좋아해요. 우리 역시 시조를 잘 알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밑에 세트를 보세요. 말투가 뭐라고 그래? 낙양성 심리어에 놓고 나서 전부 다 왜 이런 얘기. 이게 민요예요 민요. 자 그럼 탈로가라는 시조를 읊었는데 이게 시조인데 시조를 읊었더니 말투가 뭐를 읊었어? 민요를 읊었어요. 그럼 이게 열거가 됐죠. 그죠? 그제?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대비라는 것도 대비는 차이점도 있지만 모두 있니? 공통점도 있죠. 둘 다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내가 보기엔 수준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야. 수준이 막 다른 게 아니라 양반들이 짓는 시조나 평민들이 짓는 민요나 수준이 비슷하다. 이해되니? 되냐? 그죠? 질문하시고
그래서 조롱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야, 니네가 짓는 건 내가 읊는 미녀나 비슷한 것 같아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를 안 했을까,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를 안 해. 무슨 뜻이야? 논리인지도 몰라. 이해되니? 아,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 보면 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계속 거기다 써. 자, 문자 내기를 합니다. 문자 내기. 자, 문자 내기는 뭐냐면 보통 글자 수를 7글자짜리가 있어요. 7원 절구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 같은 경우 문자를 산자와 영자를 냈어요. 그럼 한자로 내용을 갖춘 상태로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내용을 채워서 근데 그때 글자를 한자를 산자와 영자를 써서 내용을 맞추는 걸 말해요. 이게 문자놀이거든.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울룩줄룩 작대살이에요. 울룩줄룩은 뜻이 뭐냐면 알록달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음성강경 아니야? 그죠? 울룩줄룩 작대살인데 작대살. 큰 산을 지으니 내용이 없어. 여기는 또 지명을 넣어놨어요. 거기 보면 황주 평산의 동선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황주는 지명입니다. 동산의 산 이름입니다. 황주 평산의 동선형이라는 그냥 이름은 그럼 이게 무슨 시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를 냈다는 건 뭘 지려고 한 거야? 한시를 지은 건데 한시를 지은데 내용이 완전히 뭐 의미가 아예 없어요. 내용의 의미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해돼? 잘난 척하고 시를 썼는데 시를 하나도 지을 줄 몰라요. 근데 심지어 뭐하니 지네끼리? 칭찬을 해요. 심지어 이런 수준 낮은 시를 지어놓고는 자기네한테 칭찬을 해. 그걸 뭐라 그래? 한자성어로 자와 자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네끼리 칭찬하는 건 뭐가 되니?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요? 무지함을 드러내기에 딱 적합하고. 이해돼? 이해되냐? 왜 있잖아. 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진짜 못해. 근데 막 서로 칭찬해. 야, 너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해.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영혼이 없어. 표정이. 아니 저는 혼자서 해서 뭘 혼자 게임을? 네. 공감이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 하나 더 했죠? 거기 보면. 그래서, 총자, 모자를 써서 해라 그랬더니, 집세기 앞총은 헝겊종이, 집세기 앞총이 뭔지 아니? 지푸라기, 신발 앞대가리를 앞총이라고 그래요. 그, 신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시를 지으라 그랬더니,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거지. 내 말 이해되니? 그게 무슨 시야? 앞쪽은 헝겊총아니 남학신 뒤축은 거물못이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대꾸는 맞췄는데 근데 막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를 그냥 나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놀이가 파자놀이입니다. 파자놀이. 자, 니네 파자놀이가 뭔지 아니? 야, 앞에 봐. 파자놀이가 이런 거야.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시나? 이거 한자 뭔지 알아? 원래 파자놀이는요, 그 당시 초딩들이 하는 놀이에요. 초딩놀이. 애들이 한자 배울 때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려고 이걸 쪼개면 뭐가 돼? 파자나기 한자를 쪼개는 거야. 이게 뭐가 되니? 사람 인자에 뭐가 있어? 나무 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옆에 서 있으면 무슨 한자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사람이 나무 옆에 서 있으면 쉴, 휴 이렇게. 이런 놀이를 파자놀이라고. 근데 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못해, 얘네가.
자, 잘 봐. 원래 한자를 쪼개야 되는데 뭐하고 있니? 거기 12번째 줄 보세요. 주둥이가 하얗고 몽둥이가 알락달락하고. 자, 파자놀이를 하라고 그때 뭘 낸 거야? 수수께끼를 낸 거야. 수수께끼. 이건 수준이 더 낮은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앞에 봐봐. 유식함을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야? 자신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결과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주둥이가 하얗고 몽둥이가 빨간 게 뭐냐? 근데 피마자 아닌가? 이게 무슨 한자야? 피마자는 식물 이름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야, 이건 더 웃겨. 논두렁을 살펴서 짚고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게 글자 아니야? 야, 자기 논 살피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논임자죠. 그치? 잠깐 사람인 거죠. 그치? 사람이지. 논임자. 이게 무슨 한자야? 이건 그 뭐라 그래서 그거? 넌센스 퀴즈죠? 일종의 이해되지? 수수께끼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수준이지. 근데 또 그걸 또 잘했대. 아, 그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뭐 이러고 돌아. 지네끼. 그러니까 지가 지 스스로를 이제 깎아내리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아니? 자, 그리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자, 앞에 봐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에서 인물이 바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거나 그러잖아. 얘네들 공연은 보통 이렇게 공연이 되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둘러서 앉아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이게 약간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렀으니까. 이해되죠? 쭉 둘러서 앉아있잖아. 앉아있고, 여기 앞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말뚝이나 이런 애들이 막 여기서 공연을 막 하고 있어요. 공연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다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취발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그 빨간색 옷 입은 애가 하나 있을 거야. 얘가 등장할 거거든. 그리고 아까 거기 62페이지에 보면 양반 삼형제는 봤니? 네. 옷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탈이 문제야. 탈이가 약간 애들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이해되니? 자, 근데 봐봐. 앞에 봐봐. 여기 보면 그 아까 시발이라는 인물이 상인 계층을 나타내는데 여기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이해돼? 그래 이것도 역시 뭐의 구분이 없어. 예,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는 거죠. 서양극 같은 거 어디서 나오지? 뒤에 그 대기석에서 나오잖아. 이제 막 뒤에서 나오잖아. 얘는 그냥 저기 앉아있다가 나와. 이해되죠?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거기 63페이지 가보세요. 6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봐. 자, 장면 전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면 전환할 때는 취바리가 그냥 가운데 여기 21번째 줄 보면 취바리가 들어와서 한편 구석에 앉아있는 게 장면 전환법이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나랏돈, 노랑돈, 7분 잘 남아본 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나랏돈, 노랑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한 죄를 졌니? 세금을 탈세한 거죠, 내가 보니까. 그죠? 탈루했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탈세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당시 시대는 뭐가 최고인 시대야? 예, 돈이 최고인 시대예요. 그럼 누가 제일 파워가 있을까? 상인 계층이 파워가 있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 상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돈이 힘인 거죠. 근데 어쨌든 국고횡령죄라는 죄를 진 거예요. 그 당시 국고횡령죄는 벌이 뭘 것 같아? 사형입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나라 또 떼어먹으면 그냥 목이 달라고 돼 있어. 그만큼 세금 거두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그래서 얘가 막 도망다녔나 봐. 세금 떼어먹었으니까 목이 달아나니까 도망을 다녔는데 그 말뚝이한테 잡아오라 그래요. 얘 좀 잡아와. 말뚝이가 뭐라 그래? 25번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상통이 무르익은. 상통 세모초가. 자, 상통은 비속어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누구의 언어예요?
말뚝이한테 얘가 얼굴이 뻘겋잖아. 상인이 얼굴이 뻘겋니까 상인들한테 그 새끼 대가리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샹통이라는 말은 대가리가 그 붉은 놈을 잡아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의 언어냐? 지금 이게 평민의 언어예요. 그렇죠? 평민들의 언어.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한자도 많이 나와 안 나와? 한자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럼 한자는 누구의 언어예요? 이게 양반의 언어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자와 양반이 섞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뭐였을 거다? 평민들이 한자를 쓰기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평민은 뭐가 성장한 거야? 네, 평민의 의식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봐도 돼요? 지난번에 이순궁전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는 뭐라고 봐도 돼요? 독자층이 독자가 아닌가요? 관계층이죠. 관계층이 다양화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 공연을 누가 봤을 거야? 양반들도 봤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평민과 양반이 섞여서 아마 공연을 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자도 좀 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말뚝이가 뭐라 그래요? 생원이 뭐라 그래요? 큰형이죠. 나랑 또 너랑 친구는 잘난 먹은 놈, 상편이 무르익고 대추 삐깎고 울룩졸룩 뱀이 잔등 같은 놈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그놈의 뭐가 힘이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개인 보디가드가 있지 않겠어? 돈이 많은 거 그래 안 돼? 무량대각입니다. 헤아릴 수 없어도 큽니다. 날쌘 것이 하늘을 나르는 호랑이 같은데 아니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 수 있지요 그랬더니 앞에 봐봐. 자, 상인의 힘보다 더 세게 볼까? 전령이라는 거예요. 전령이 뭐게요? 전령은 요즘으로 따지면 영장 같은 거예요. 영장. 자, 그러면 전령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양반의 권위를, 양반의 권위 또는 양반이 뭘 잡고 있는 거니? 법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권력이 무엇에 힘보다 센 거야? 돈보다 센 거지, 그치? 이해되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이라는 거에 걸리면 잡혀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령을 써줘요. 양반이 써주니까 그래야 전령 가지고 가보라고 종이에 이걸 써줘. 양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가 들고서는 바로 옆에 여기 앉아있잖아. 그 종이 보이는 너 잡혔어? 이렇게 하면 돼. 공연이 그런 식인 거야. 뒤에 넣으면 당신 잡혔어 그렇게. 어제 전령 보자. 그 종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한테 그냥 끌려갖고 양반들 앞에 근데 데려오자마자 말뚝이가 얘를 데려오자마자 여기 있던 애 이렇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여기 얘가 양반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엉덩이를 이제 양반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대미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여기 양반인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엉덩이를 이렇게 디미는 거죠. 그 양반이 옛날 사람들은 엉덩이를 좀 안 닦았나 봐요. 그렇게 샤워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하겠니? 그래. 대충 물만 살짝 묻히고 자는 사람들인데 샤워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휴지가 없어가지고 엉덩이를 잘 못 닦아요. 똥을 싸고 나면 똥을 잘 닦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로 닦았다 그러죠. 기록에 의하면. 그게 깨끗하게 닦이겠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상상만 해도 똥냄새가 나는 거야, 엉덩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양반이. 야, 이놈 무슨 냄새야,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그죠? 엉덩이를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하니까, 이건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딱 봐도 엉덩이 냄새잖아, 그래, 안 그래? 상황하게 안 되나? 이게 이게 얼굴로 보여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무슨 냄새야? 그랬더니. 이놈이 또 변명을 해요. 핏이나 다리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 야, 그 냄새 나니까 목을 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잘라가지고 얼굴을 그냥 엉덩이에다 박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아, 저 새끼 입냄새는 거의 똥냄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사람 입에서 냄새 난다고 사람 목을 잘라요? 양반의 모가 그 당시에는 평민에 대한 폭력이지. 내 말이 되니?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사람 목을 잘라버린 거야.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라든가 또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이라는 얘기죠. 목을 잘라. 넘어잖아. 입냄새 난다고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 말투기가? 아이 새님 말씀 좀 들으셔. 시대가 뭐면 그만이야. 금전이면 그만이야. 이건 무슨 시대라고 그래? 그치? 또는 물질 만능주의인 거죠. 그럼 앞에 봐봐. 지금 말투기가 양반에게 뭘 제시하는 거니? 얘를 법대로 처리해가지고 뭐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얘한테 뭐를 내라 그러자. 우리 얘한테 뇌물이나 좀 받읍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 당시 사회가 뭐 중심적인 사회니까? 금전 만능주의인 거죠? 금전 만능주의이다 보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양반들조차 뭐 위주로 가? 돈을 버는 거에 혈안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가 성행하게 될까? 부정? 부패가 성행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벌레처럼. 이해돼? 백성들을 뭐해? 착취한 거, 탐관오리가 막 득실득실한 세상이 된 거야.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시대가 금전이 그만이다. 아이 저도 죽이면 뭐합니까? 돈이나 몇백 냥 내라 해서 우리끼리 논았습시다. 이렇게 자, 앞에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말투기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안 깨끗하죠. 얘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 내 말이 돼? 얘네? 그럼 얘도 역시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양반도 비도덕적이지만 말투기도 비도덕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얘네? 양반이나 말투기나 다 비도덕적. 그럼 얘는 도덕적이냐? 얘는 탈세한 거잖아. 이해되지? 얘도 역시 비도덕적. 셋 다 비도덕적. 돈에 미친 사회죠, 그죠? 물질 만능주의. 아이고 그러면 뭐 잘 처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시고 그래가지고 춤추면서 끝나요. 이해되죠? 네,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네. 자, 보실까요?